감정, 댓글 좋아. 공부중 하나는 공부중 공부중 하나는 공부중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당대표이자 허은하의 오르막길의 허은하 인사드립니다. 개혁신당에 진짜 훌륭한 인재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3명이지만 300명 같은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혁신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교육위에 아무도 지금 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개혁신당에도 우교위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만의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당의 훌륭한 인재들에게 제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대 입시는 정말 핫하죠. 물론 이번에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뜬금없는 그 정책 때문에 더 시끄러워지기는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고3 갈 때까지 우리 애가 공부 잘하면 의대 보내기 위해 애쓴 학부모님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의대 입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의사의 숫자, 정원을 늘리면 진짜 우리 모두가 의대를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은 정말 옳은 길인가? 아니면 희망 고문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가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의 답답함을 좀 뚫어보고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입시 전문가시잖아요. 네.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정말 궁금하고요. 입시 전문가로 송파에 계시는 분인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우리 지은 조교라고 설명해 주신 분은 인하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네. 예, 우린 이런 곳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의대 진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네. 소장님. 저는 이제 이것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의대 간다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준비한다는 건 저는 거짓말로 봐요. 왜 그러냐면요. 초등학생은 뇌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요. 초등학교 때 약 70에서 80% 아이들이 6학년 때쯤 터져요. 번아웃이 맞아, 그렇죠.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아이들은 다시 돌아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대를 간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중2 또는 좀 빠르면 중1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한 시기인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는 하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교육이란 말이에요. 사교육도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데 사교육이 다 층이 있어요. 재수생을 전문으로 한 층, 고3으로 전문으로 한 층, 고1, 고2, 중학교, 초등학교. 그러면 초등학교 쪽이 사실 예체능으로 먹고 사는 게 예전엔 맞는 일이었는데 예체능으로 먹고 살자니 한계가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고객을 빨리 확보하고 싶으니까 초등부터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워딩을 만들어내고 소문을 만들어내고 이래야 간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초등 입시 의대인데 개혁신당 입시 의대. 의대. 근데 우리 개혁신당에 계신 모든 분들께 좀 심한 공부고 우리 아이를 망칠 수 있으니 우리 당원분들은 안 하시길 제가 당부드리고 중학교 어느 날 때부터 공부한다 그래요. 그때부터 시켜도 안 늦습니다. 네. 왜냐면 의대 간다는 게요. 딱 고등학교 공부의 내용을 몇 번 반복만 하면 사실 수능을 보든 또는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을 잘 받든 그 두 가지 길로 의대를 갈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 하면 어쩔 수 없죠, 그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또 다른 길로. 네, 공부를 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스마트폰을 보는 세상이 아니라 퇴근하고 나서 다 같이 책도 읽고 집에서 토론도 하고 아이들이 정치 배우는 것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번에 우리가 계속 이슈를 하고 있는 의대 문제라든지 또는 진짜 우리 돌아가신 최성병 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이들하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러다 보면 아이가 책임감도 갖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만들면 엄마 그러면 나는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라는 얘기가 생기면 그중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군인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저는 아이들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목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취득하겠다, 얻겠다, 먹고 살겠다가 중점이 되는 게 입시까지 내려오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고학년 때 내려가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고등학교만 지역에서 졸업하면 됐는데 네. 이제 중학교까지 네. 강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숙중학교까지 내려가신다고 네. 들었는데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사실 이게 시작이요. 네. 의대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농어촌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맞아요. 서울대학교가 초등학교 졸업한 날 이전에만 네. 이제 미리 읍면리로 시자가 안 붙은 지역으로 내려가서 6년간을 거주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면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는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때 요즘 같은 분위기였어요. 가자, 시골로. 어디로 갈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혹시 아시죠? 귀농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네네. 그분들이 농사가 좋기도 했지만 약간 똑똑한 분들이에요. 이 귀농하신 분들이 대성공을 하셨어요. 책도 많이 읽히고 했더니 농어촌 특별전형이 되게 쉬웠던 거예요. 왜냐면 내신 따기가 쉬워요. 왜냐면 그 시골 학교들은요, 사실 우리 교육 격차가 되게 커요. 교육 정보가 없어서 성적이 서울 애들하고 비교하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전형이 쉬웠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의대로 그래서 이게 변질이 된 거죠. 과거에 서울대 농어촌 특별 전형을 2024년 버전으로 의대 진학을 위해서 지방으로 그렇습니다. 내려간다. 그런데 농어촌 특별전형을 했을 때 아무도 안 하니까 됐었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지방에도 왕들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무조건 1등을 해야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사실 1등이에요. 아, 어느 동네든 제가 어느 대본을 보다 동네든 깜짝 놀란 게 반에서 몇 등 정도 하면 의대 가요. 반에서요? 전교 1등? 분에서 몇 등을 해야 가요. 분에서. 예. 분 단위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우리 애가 의대를 못 가가지고 잘 몰랐어요. 이게 50이었어요. 분에서. 그러면 지금 아, 지금은 우리가 무교회를 하고 있는 교육정책 토크가 네.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소장님. 그러면은 합격을 많이 시키신 겁니까? 다들 네. 보면서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요, 아쉬운 게 서울대 의대는 아직 못 보내봤어요. 아, 여기 시내 구독, 좋아요, 당원가입. 상수 끝에 공부하는 방법을 깨달아서 대학을 잘 갔거든요. 근데 그때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얼마나 복습했냐가 실제 우리의 성적이다. 이래서 제가 그 슬로건을 걸고 나와가지고 아이들 공부 지금까지도 지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기 있고 뭐 이렇게 성과 많이 내신 분은 맞죠? 네, 소장님? 그리고 우리 당원이시죠? 제가 그 아이들 의대를 많이 보내보고 있는데 요즘 의대를 가는 것과 전에 의대를 가는 거하고는 천양지차가 있어요. 요즘 의대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지방으로 내려간다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도는 정시예요. 수능을 봐야 돼요. 근데 수능을 보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한 30대 가면 다행이고요. 4수, 5수여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의대 정원 발표를 할 때 뭐 국민들이 의사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 근데 저야 뭐 저는 제일 걱정했던 게 의사를 2,000명 늘린다라고 발표를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여기에 도전할까라고 했을 때 재수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대학을 다니면서 30일 직접 맞습니다.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애들 왜 그럴까 생각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만 살면 조금이라도 먹고만 살면. 근데 저는 의대 가는 거에 대해서 조심해라.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 보잖아요. 의사가 이제 점점점 하다 보니까 의료 이제 보험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국가가 죄다 거의 준 공무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 이번에 저- 너무 열어놔서. 그죠? 맞습니다. 저도 대표님 말씀대로 언젠간 10년, 20년 뒤에 의사분들을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흡수해서 진짜 우리 전문직의 하나의 중공무원급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 아이가 생각했던 의사와 지금 괴리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대를 요즘 많이 가려고 이 분화방처럼 있는 부분에서 두 가지 문제. 미래 의사가 의사분들한테도 여쭤봐도 별로 미래가 없다. 두 번째, 이 2,000명을 늘리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5만 명 정도가 재수를 시작할 거예요. 현재 재수생들이 한 15만 정도가 있는데 20만 명으로 늘 거예요. 자, 1년 동안 재수를 할 때는 대부분이 의미 있는 재수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사교육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독학 재수라고 해서 스스로 하는 돈을 좀 아끼면서 하려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유명한 학원 다니죠. 사교육만 좀 많이 좀 줄어들어도 굉장히 어머니들이 행복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수를 안 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재수를 하는 게 거의 우리나라, 일부 나라,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자, 영어로 재수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걸 받아들일 때 gap year라고 해요. 아, 네. 너 갑자기 왜 와?
1년이 사라졌는데, 2년이 사라졌는데 왜 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어디서 했다? 그럼 소득증명이라든지 그걸 떼야 돼요. 내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냈다는 보냈다, 걸 보여줘야. 뭔가를 했다, 내 진로를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과에 진학하고 싶다, 이러면 미국은 오케이를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짜고짜 재수를 하는 거죠. 근데 재수가 사실은 너무 많은 비용이 날라가고 이미 어머니들도 이걸 알고 계신데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네. 의대 준비를 한다는 건 약간 도박과 로또를 기대하는 수준일 수도 네. 있겠네요. 많은 근데 학생들. 원래 공부를 잘하던 친구들은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 친구들도 아프지 말고 수능 날 괜찮아요. 컨디션을 잘 관리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아프지 말고 코로나에 걸려서. 어머. 그래가지고 시험을 굉장히 고생해서 정시로 돌리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이건 어찌 보면은 되게 위험한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반에서 1등이 안 되는 분들은 웬만하면 의대는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학교에서 1등이면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학교에서, 아니, 그러니까 반에서 1등이면 열심히 공부해서 또 해볼 혹시 수 가능할 있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고, 2, 3등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 1,500명으로 늘었잖아요, 네. 최종적으로. 그럼 1,500명이니까 좀 되지 않을까? 지금 인원수가 원래 3,058명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1,509명이 늘어나가지고요. 약 4,500명, 4,500명. 아, 이번에 인원수 늘리는 거. 네네네. 인원 약간 줄이는 조정해서 거죠. 예. 4,610. 현재 의사 선생님이 돼가지고 뭐 개원이가 돼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것도 현재는 괜찮다 이건 거예요. 왜냐면 대기업 다니다가 잘리고 뭐 이런 사회적 전문직. 네, 전문직을 가졌을 때 70이 넘어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인생을 길게 봤었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가장 두려운 게 지금 현재 너무 힘든 싸움이고 애들한테 저는 대한민국을 살기 위해서 공대를 가자. 그러니까. 자연과학대학을 가자.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그것을 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서 힘들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유학 갔다 와서 진정한 애국주의 중에 여러 가지 애국이 있겠지만 미국 가서 또는 유럽 가서 성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 학문을 더 전파하는 것도 정말 애국일 수도 있겠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공부는 한다고 했는데 개혁신당의 정책 방향과 너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의대 정원을 갑자기 이렇게 증원시킨 것에 대해서 네, 저도 비판했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의대 정원에 따라 우리가 의대 가는 법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나 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게 우리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희망 고문인 네, 거고 맞습니다. 희망 고문인 거고 네. 어차피 반에서 1등 아니면 네. 군에서 1등? 저한테 찾아오는 많은 학생들이요, 의대 가고 싶다고 와요. 그럼 대부분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저 서울대 의대 가고 싶습니다. 이래요. 그럼 제가 현실적이지 않은 네, 그런 현실적이지 생각을 않은 하고 있는. 생각들은. 네. 그러니까 성적표를 봐도요, 실질적으로 전교 1등이어도 그게 의대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희망만 갖고, 엄마는 애가 공부 잘하니까 우리 애가 의대 갈 수 있다? 그러면은 희망이 있으니까 돈을 붓기 시작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1등급을 받는 게 이제는 넓어 10%를 네, 내년 1대를 갈 수 있는 현실적 키워는 1%니까 내가 1등급이어도 갈 수는 없죠. 그러면은 지금 너무 비관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공부시켜서 의대를 보내겠다고요. 그럼 우선 어떻게 해야 돼? 개혁신당에 가입하시면 그러니까 첫 번째 개혁신당에 가입하고 기본 제일 절차 같은 게 있어요. 기본은요, 초등학교 때요, 책을 많이 읽혀야 돼요. 맞습니다. 아, 의대임에도 네. 이과지만 모든 것은 논리와 그다음에 글을 읽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지문들이 길어져요. 그리고 수학도 지문이 길어져요. 그리고 어차피 수학을 공부해도 숫자만 있는 곳을 계산하는 것은 우린 산수라고 보는 거고, 우린 수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묻고 있는 것과 상황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국어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1교시 수능 국어를 봤을 때 사실 3, 4등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겠지. 1등급도 끝자락이면 못 가요. 라이센스를 받는 의대가 있는데 거기도 성적이 어느 정도냐면요. 올 1등. 올 1등급? 네. 다 지금 현재 4% 구간에서 1등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읽혀라. 네, 다른 책을 공부 읽자. 말고 책을 먼저 읽혀라. 읽으면서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우리 때가 신문을 봐라 또는 사설을 많이 읽어라 맞아요. 했잖아요. 네. 당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도 또 싫어해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은요. 수능 관련된 지문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네.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제가 우리 당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수도 아, 있어요. 좋네요.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적어놓을게요. 약속. 네, 약속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좀 의미 있는 고등학교 때 만날 만한 글들을 좀 읽으면서 익숙하게 만들어줘요. 그런 거는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야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책 읽고 그걸 토론하고 설명해주는 부모님이 된다면 의대를 보내기에 또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들을 보내기에 1번 자격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아이들한테요. 공부를 할 때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같이 해주는 부모님이 첫 번째고요. 수학은요. 여기서 이제 우리 당원분들께 비밀 얘기 해드릴게요. 수학은 중요하다. 넣었다 뺐다 해봐야 돼요. 즉 풀려봤다가 애가 힘들어하면 빼야 돼요. 잠깐 스탑. 그게 무슨 말이에요? 풀려봤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이 생각보다 쉬워요. 네. 중학교도 할만해요. 그래서 선행을 하거든요. 일명 예습이라고 할 수도 네. 있는데 선행을 앞으로 좀 시켜봐요. 그래서 4학년인 아이한테 5학년 시켜봤더니 오케이 잘 돼요. 6학년 해보겠죠. 이건 오케이. 근데 중1을 시켜봤더니 얘가 갑자기 엄마 나 못하겠어 퍼져. 이러면요. 그때 이제 뭐 과외 붙이고 좋은 학원 붙이고 막 이러면은 퍼져버려요. 그때 잠깐 쉬었다가 또 책도 읽고 좀 풀어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줬다가 풀어줬다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팁이네, 중학교 1학년 걸 못한다? 근데 옆에 애는요 수학의 정석을 들고 다녀요.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위축되지. 그러면 위축이 아니죠. 이제 계급화가 돼요. 형성이에요. 계급이야. 계급이 생겨요. 쟤는 엄청난 계급이고 다이아몬드고 네. 우리 애는요 쇠예요. 아니면 동이에요. 부모의 아. 어떤 자존감과 불안을 네. 건드리는. 그러네. 그래서 학원들이요 문제점을 자꾸 크게 아, 보이게. 들고 다녀요. 세상에. 얼마나 못된 세상인지 아시겠죠? 재밌다. 대표님, 그러니까 대표님. 사교육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저는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그 이제 의대 입시 관련 얘기하시니까 지금 되게 문제가 또 문해력이 엄청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지금 상위권 아이들도 책을 잘 이해를 못하고 지문에서 막 헤매낸다고 하는데 네. 약간 그 문해력 강화를 할 수 있는 우리 당의 어떤 프로젝트를 해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진짜를 고민하는 정답. 네. 아, 나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좀 자부심이 생겨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애랑 그거 토론했어요. 아, 네네. 가족끼리 정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하기 했었거든요. 네. 그것만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안 시켰어.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고맙다 그랬어. 초등학교 때 공부 안 시키는. 네, 아. 맞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를 강요를 안 하고 안 시키고 잘할 확률이 높아요. 학원들에서 설명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딴 엄마들이 가자. 이거 안 들으면 안 돼. 이러고 해서 우르르 몰려가서 몇백 명씩 강의를 듣는데 그건 강의가 아니에요. 그건 정확히 말하면요. 프로그램 설명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고를 봤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 근데 사실 효과가 대부분은 좀 거품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고 이쪽을 줄이고 요즘 저출산이 되면서 네. 더 그 불안자들 마케팅 심해지고 그래서 돈을 있어요. 더 많이 써요. 네, 그걸 조심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네. 초등학교 때 책 읽히고 토론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도 했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노하우가 진짜 중요한 팁이다라는 생각은 네. 들고요. 근데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 부모님 네. 일 경우에는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요. 그럴 때는요, 이제 앉아서 인터넷 강의 듣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아, 사교육 비용을 줄이는 가장 큰 역할이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 어떤 거? 그럼? 근데 중학생일 때는요, ebs.co.kr. 그러니까 ebs.co.kr 들어가면은 우리의 귀여운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네. ebs.co.kr 들어가면 정말로요, 한국 교육방송공사에서요, 알아보까지 들어간다니까요.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 나라 돈 받으면 그 정도는 해주셔야 돼.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되게 의미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EBS가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인터넷 강의 듣는데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듣는 훈련을 해서 하루에 1인강 60분짜리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 하면요. 전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의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루에 어떻게 해요? 하루에 인강 하나, 60분짜리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아이다. 이걸 만들잖아요. 정확히 2년이면 의대 가요. 왜 그러냐면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보면서 인강을 뭐 들어야 된가 하고 EBS하고 사설업체까지를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300개 정도 돼요. 그리고 그 300개 들은 거를 1년 내지 2년만 복습하면 돼요. 그러면 의대 가요. 이건 고등학교는 수학 기간이에요. 네. 그때 가서 벼를 심으면 끝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이미 심어놓고 다 밭별로 종류별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는 고등학교 가서 공부한다는 건 그게 저희 쉽지 때는 않죠. 예전에 정시 한 번이었지만 네. 지금 수시를 보다 보니까 사실 고등학교 입학한 순간부터 대학 입시를 매번 치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아이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가서 너무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었거든요. 자꾸 수시 하는데요. 네. 수시 하다가 애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수시가 더 어려워요. 아, 그럼 의대는 정시를 추천하시는군요. 아니요, 의대를 추천합니다. 지금 의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의대 가지 마시라고요. 아, 그냥 큰일 났네. 지금 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지 마시라고. 네. 네. 저는 그래서 근데 중학 의대 수준을 가지고 네, 네. 실제 애들 중에요. 의대 성적을 가지고 내가 왜 의대 가요? 이러거든요. 다른 과 가는 애들. 적성에 맞지 않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의대 가서도 바쁜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도 혹시 이제 저희는 지금 의대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네. 구독, 좋아요, 당원가입. 근데 지금 사실 제가 다 아니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주제가요. 이제 다시 교통정리하자면요. 정치적으로 의대를 확대했을 때 이제 재수생으로 사교육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건 문제가 크다. 그리고 의대를 갈 확률도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를 초반에 했었고, 그럼 현재 의대의 실정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수시로 갈 때, 정시로 갈 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그 의대 갈 수는 있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국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은 인터넷 강의를 어느 정도 들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사교육 비용이 사실은요 교육에 있어서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학원 다니지 말고 인터넷 강의 먼저 들어. 다 듣고 나서 필요한 강의 하나 둘 들어서 정말 사교육 비용을 저희가 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의대 입시 관련해서 저는 좀 궁금한데 네. 사실 중학교 때 많이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고등학교 진학이 진짜 큰 고민이거든요. 어떤 네. 고등학교를 내가 사는 지역을 갈 것인가, 네, 맞습니다. 다른 지역을 갈 것인가. 굉장히 좋은 질문 네. 하셨어요. 그게 또 한 결정돼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그 시점이 곧 반은 결정된다고 맞습니다. 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소위 학문지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 네, 너무 좋은 데 선택하면요 위험해요. 강남에 있는 학교들은요 대부분 다 위험합니다. 서초, 송파 다 위험해요. 분당 전교 1등 해야 되니까. 아 전교 1등 못합니다. 거기 전교 1등이 한 명이 아니에요. 각 성적마다 바뀌어요. 넘사벽 전교 1등이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 그럼 경기도 어디를 추천해요? 양주천. 양평. 예, 양평이 좋은 이유가요. 양평에서 강남까지요. 물리국대가 쫙 들어오잖아요. 집값 올라가겠네. 양평 고속도로? 저는 그쪽까지는 아니고요. 관계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네. 아니, 전 경기도권 있잖아요. 네. 100개 했다, 100개 했다. 예, 예, 경기도권 정도로 이런 요즘 실제로 의대 때문에 충청도 많이 이사 가시는데 네, 근데 엄청 그거 증원됐어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SRT예요. 아, 수소역 아,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수소역이 어디에 있어요? 대치동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네. 수업 듣고. 월화수목금은 충청도에 있어요. 대전까지 50분이에요. 제가 저는 교육에 있어서요 아이한테 자꾸 꼼수 찾아주는 부모님도 아, 저는 옳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해서 대전 그렇게 대전에 다 모인다니까요. 지금 그럼 대전 걔네끼리 싸워요. 우리 이주영 어머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공부를? 대구시 1등 아니야? 근데 약간 지금 의대 합격이라는 게 약간 그 게임에서 최고 레벨의 퀘스트를 깨는 그런 느낌. 다이아몬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 느낌이 롤에서 그 다이아몬드 쪽인 거. 남들이 함부로 가지 못한 화려한 장신구 같은. 충청도 사실 내려가신 분이 그렇게 많냐라고 했을 때 과학고로 내려가신 분들은 되게 많아요. 제가 팁 정리를 한번 좀 해봐주세요. 종합적으로.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의대를 가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고 네. 수시와 정시가 있고 수시는 세 가지잖아요. 학종하고 교과랑 논술이 있는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거 지역 인재 전형 같은 네. 교과인데 네. 그거를 달성하기 어렵다. 네. 그것은 굉장히 달성이 어려운 퀘스트고 그 이사도 가야 되죠. 네. 여러 가지 애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지금- SRT 열심히 지금 가야 학교 1등인가 그거 아니면 다시 좀 생각해 봐라. 네. 정시의 경우에는 재수 3수 이상 각오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 네. 지금 현실적으로 고민해라는 진 대학들이요 그렇게 꼼수 부리는 걸 다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수능 최소 때문에 TO를 다 못 채우고 정시를 많이 다 넘겨 넘깁니다. 추세죠. 네, 그 남은 숫자 수시에 다 못 채우는 숫자는 교육부에서 정시로 네.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수시가 7, 정시가 3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결론은 거의 5대5가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의대를 진학을 하고 좀 지망하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달성해야 될 선행학습을 많이 하는 게 문제인데 사실 선행학습 이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문해력이다.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문해력이 훌륭해야 결국 의대도 갈 수 있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 좀 간과하는 것 같다는 그런 지적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성적이 급변한 아이들은요 네.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어느 순간 딱 치고 치고 올라옵니다. 왜냐면 빨리 이해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 혹은 학령기 친구들 문해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시는 게 오히려 아이의 대학 진학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수학이 가장 요즘 사교육의 핫 이슈인데 네. 수학은 판단을 잘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같은 나이지만 뇌 크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넣었다 뺐다.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지거든요. 커가면서. 그런데 너무 작은 뇌에 많은 선행을 끼워 넣으면은 아이가 터져서 오히려 공부에 힘들어져서 그러니까 무리한 손해는 구멍이 생기거나, 네. 그러니까 배웠는데 내용을 기억 잘 못하고 이해 못하거나 번아웃이 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네. 결국 내 아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우리 아이가 지적수정 어느 혼내지 정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을 꾸준히 인내력을 키워주고 그렇게 가야 무대가 그리고 저는 여기 좀 얻고 싶은 게 아까 막 사교육의 불안 마케팅 얘기하셨는데 제 불안 마케팅의 신이에요.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에는. 그래서 좀 정보를 잘 고르는 능력을 학부모님들께서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정보가 오히려 너무 많아지니까 혼돈에 빠지고 길을 잃는 지금 현실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깜짝 놀래 대치동을 다 보니까 실장님들 어머니들이 있어요. 스카이 보는 엄마, 그렇죠. 과학부 보는 엄마, 의대 보는 성공시키는 엄마가 실장님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소비자였다가 노하우와 전문성을 취득한 다음에 생산자로 이어지는 되게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래서 재밌다. 정보가 더 과잉이 돼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많이 혼돈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정말 알곡 정보를 골라내는 게 정말 네.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하나라도 팁을 주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은요 대형 학원 유명한 학원 1타 강사 가봤자 의미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원은요 동네에 막 생긴 조그만 학원 우리 아이가 1번이면 돼요. 또는 2, 3번이요. 제일 신경 써주고. 그렇죠. 이제 막 생겼으니까 얘 하나 성공시키면 되잖아요. 걔가 그렇게 해서 전교 1등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마워서 아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애가 전교 1등을 해요. 그럼 그거 보고 그 동네가 다 따라와서 그 학원이 대형 학원이 되거든요. 그때 관두면 돼요. 그러니까 학부모이신 저희 당원들 계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문해력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하셨고 아까 EBS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 들이면서 최대한 사교육비 절약하자. 네. 그다음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잘 고려해서 번아웃 방지할 수 있도록 부모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서 네. 그런 다음에 아이가 의대를 가건 어느 정도 하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네. 행복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쩜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시는지. 다음부터 제가 메모를 더 열심히 할게요. 네. 내가 정리 역할을 하지 몰랐어. 정리 잘 의대로 모두 빠져나가서 이공계에 훌륭한 인재가 안 갈까봐 좀 걱정을 하던 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욕망의 불을 지르면서 의대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당원분들 그리고 이거 보고 계시는 학부모를 위해서 저희가 한번 이 코너를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굳이 의대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진짜로 의대를 가고 싶은 우리 아이 공부 잘하는 적어도 전교 1등은 해야 마음이 상하지 않는 마음도 몸도 덜 상하는 현실적인 현실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이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 번쯤 정부도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모의 마음을 흔들려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만족하고 있는 학생들이 또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이러한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교위, 개혁신당의 우교위, 교육 정책을 얘기하는 토크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음에 또 여러분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